소수의 엘리트와 소수의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는 조선의 정말 심각한 공공성 붕괴 사건. 보다 화끈하고 보다 자극적이고 조선왕조실록 시즌2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유독 처음부터 끝까지 세조가 집권한 14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띄워줬어요.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든 거죠. 첫 시간 한명회를 다루는데 뭔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게 뭐냐? 도대체 조선왕조실록 언제 다시 시작할 건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짜잔! 돌아왔다 조선왕조실록. 뒤에다 뭐 단박의 조선사 이런 거 깔아야 되나? 근데 단박의 조선사는 현재 절판을 시켰습니다.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단박의 한국사 근현대편이 추가됐을 예정이기 때문에 단박의 시리즈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란 단어가 막 이렇게 부정적 의미에서의 암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좀 체계적인 하지만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단박의 시리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사람들이 얘기할지 몰랐거든요. 그 성원에 부응해서 조선왕조실록 시즌2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근데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왕만 했어요. 난 좀 싫었어. 왜냐면 이성계도 중요하지만 정도전을 이야기하지 않다니. 어차피 정말 이게 현재사는 심용한 직영화가 되는 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조선왕조실록 시즌2를 얘기할 때 내부 제작진과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하는 건 좋은데 나는 이제부턴 천천히 가고 싶다. 다양한 사람 얘기하면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대뜸 이제 우리 대표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또 정도전부터?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간신부터 가보자. 간신 열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한명회, 유자가, 어떠세요? 좋아하시는군요. 네. 한명회가 이제 이덕화 씨가 연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야사에는 좀 더 못생겼다고 하던데. 그렇죠. 뭐 눈이 삐뚤어져 있고 뭐 칠삭눈이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정사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정사에는 얼굴이 잘나고 키가 커서 바라보면 되게 위대하였다. 그래서 아마 뭐 못생기고 뭐 눈이 삐뚤어졌고 이런 이야기는 참 단종이 아프게 죽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단종 빠들의 조직적인 공격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정사의 기록이라는 게 이 사람이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어디 가면 많이 듣거든요. 방송보다 더 실물이 좋네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방송보다 실물이 더 좋아? 거긴 다 화장하고 머리 예쁘게 하고 예쁜 옷 입고 나오는데 평소에 막 대충 하고 다니는데 듣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남겨져 있는 정사의 기록이 거짓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꽤 기록이 좀 있어요. 어찌됐건 정사의 기록에는 한명회는 이덕화 씨보다 훨씬 잘생겼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덕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면 MZ 신세대 이 얘기할 때 이러는 거 이제 저와 함께 세월을 보내는 이제 연배가 있으신. 사실 한명회 하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가 계유정난으로 성공한 인물로만 기억이 되는데 맞죠? 맞나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명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맨날 별 볼 일 없고 과거 시험 맨날 떨어지고 그래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세조한테 빌붙어서 음모 짜서 막 살생부 김종수 죽이고 이런 생각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매우 표면적인 사실만 다룬 거예요. 세조는 평생에 정말 한명회를 아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그를 정말 칭찬했습니다. 그 기록이 너무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한명회를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서일까? 근데 유독 한명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조가 집권한 14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한명회는 계속 띄워줬어요.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든 거죠. 첫 시간 한명회를 다루는데 뭔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게 뭐냐? 한명회는 태종 15년인 1415년생입니다. 칠삭둥이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집안이 엄청 좋은 집안입니다. 진짜 요즘 표현으로 완전 명문가인 청주한씨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라인을 살펴보면 일단 한상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한상경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한씨는 최고의 명문가로서 거사와 역성혁명에 큰 힘을 세웠던 명문 가문입니다. 그리고 한명회를 둘러싼 한 10촌 이내, 20촌 이내의 가문들은 또 다른 명문가와 중첩적으로 혼인을 엄청 합니다. 예를 들면 태종의 아내였었던 원경왕후가 있습니다. 이 원경왕후의 동생 중에 민무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민무질은 태종을 도와서 정변을 일으키고 정도전을 제거했다 나중에 본인도 제거당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명회의 종조였던 한상원의 사위예요. 이게 이미 왕실과 라인이 있는 거예요. 또 한명회 같은 경우는 한명회의 와이프가 영 출신이었던 문대생의 딸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또 명문가랑 결혼했고 지역 유지와 결혼을 했던 거고요. 뭐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막 머리 아파 정신없어 이걸 외우라는 얘기도 아니고 도표로 써드릴 생각도 없어요. 핵심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명의 집안이 청주한씨 집안이고 이 집안 자체가 개국공신 집안인데다가 한명회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요 일대 집안이 당시에 최고의 명문가와 왕비 왕가와 다 연결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한명회는 굉장히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과거를 합격하지 못했을 뿐인 거지 한명회의 배경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인물이 권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권람은 한명회의 절친이에요. 권람이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고 첩에 빠져가지고 어머니를 박대가지고 아주 진짜 진상짓을 했어요. 거기에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해서 권람이 방황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한명회가 챙겨주고 하면서 둘이 되게 친하게 지냈던 지기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권람이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한명회는 그때도 떨어져요. 근데 권람이 세조와 가까워지면서 세조에게 한명회를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세조와 권람과 한명회가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그리고 이 권람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권람이 신숙주술을 보셨죠. 집현전 학사 중에서 홀로 세조 쪽으로 갔던 사람으로 보통 평가를 받죠. 이 신숙주를 끌어들인 사람도 권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권람과 한명회가 이 소위 말하는 인척관계라고 해야 되나 친척관계로 해야 되나, 한명회의 동생과 권람의 여동생이 결혼을 했거든. 그리고 권람의 사이가 한명회의 또 육천 형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 과거를 합격을 못했잖아요 한명회가. 네. 자, 이것도 제가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명회는 과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순위라는 데 근무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장교가 된 거예요. 근데 충순위가 뭐냐? 충순위는 세종 27년에 설립된 부대예요. 군인 부대죠. 근데 뭐냐? 이 부대는 2품 이상의 관원에 아주 그 가까운 일가 친척들만 들어가는 특수병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품 이상이면 아주 쉽게 말하면 정승 판서가 된 집안의 자녀들을 충순위에서 일종의 고급 장교로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통 과거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과거 합격을 못했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거 합격을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했던 일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초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서 그렇게 마냥 무시당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거에 실패한 떠돌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수 직책 덕분에 한명회는 무인 라인을 또 엄청 얻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홍달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개유정란의 주역 중에 하나가 홍달손인데 홍달손 외에 무려 30명이 넘는 무인들을 세조에게 추천을 해준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명회는 잘생기고 키 큰 로얄 패밀리였다. 과거를 합격하지 못했지만 한편에서는 권람을 비롯해서 유수의 문사들과 인맥관계에 있었고 반대편에선 이 사람이 세종이 만든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홍달손을 비롯해서 유수의 무관들과 인맥을 갖고 있었다. 그 사람을 세조가 아는 거죠.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개유정란의 이미지는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개유정란하고 진짜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 세조의 그 왕이 찬탈이 아니라 세도가의 파워 게임 같은 느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저도 그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세조는 종친의 리더잖아요. 한명회는 쉽게 말하면 파워 엘리트 그룹, 양반 사대부 내에서도 훈구파라고 얘기하죠. 이 엘리트 가문의 적장 거죠. 그 두 세력이 조인을 해서 정통 왕과 또 다른 명문가 출신의 과거 합격자들을 날려버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단순한 왕위 찬탈이 아니라 조선 정기 때의 세도가들의 파워 게임적인 이런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노량진 가면 그 사육신 공원이 있습니다. 자, 성산문 같은 경우는 당대 최고 명문가인 창녕성 씨의 일원이에요. 박팽령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조 판서를 역임한 박중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단종 보기를 이렇게 노렸었던 사육신 일당들은 김종서가 제거를 당하고 세조가 권력을 장악할 때는 거기서는 좀 중립적이었어요. 그러나 아예 세조가 왕이 된다는 건 왕조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항하다 다 죽는단 말이에요. 자, 단종 보기 사건 전후로 해서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등이 다 제거를 당해요. 안평대군은 이 수양대군의 버금가는 종친의 리더였었고 금성대군은 세종이 그렇게 아꼈던 왕자로 유명하죠. 즉 종친의 파워게임 속에서 세조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친이 다 무너진 거죠. 또 단종의 외가나 처가 그리고 사육신과 관련됐었던 요 당대 명문가가 또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물론 앞으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세조의 이 권력 찬탈 과정에서의 공공성 붕괴 현상의 특징은 뭐냐면 어찌됐건 조선 전기 때는 과거제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인재를 뽑아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엘리트 가문들이 종친 세력과 협력을 해서 왕과 또 다른 엘리트 가문들을 몰아내면서 소수의 엘리트와 소수의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는 조선의 정말 심각한 공공성 붕괴 사건.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열받는 거죠.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더 나쁜 놈이었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헌법에 특권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권 계급의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특권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개유정란은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명회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없나요? 아, 근데 한명회는 뭐라고 할 수 있지? 이 사람은 뭐를 그렇게 잘못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도죠, 대도. 그러니까 많은 권력을 확보하고 주요한 일에서 굵직굵직한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명회가 개인적으로 뭘 잘못했나요? 라고 얘기하면 깨작깨작한 얘기를 뭐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명회는 그런 도둑이 아니에요. 나라를 정말 좀먹는 도둑은 물론 누구를 찌르고 물건을 뺏고 이것도 다 나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정말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경제사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정치가로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영합하면서 특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사실 그 사람들이 정말 암약하는 사회적 악이죠. 처벌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 원조가 한명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뭘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게 훈구파라는 거고. 아, 그럼 이런 한명회에도 위기가 있었나요? 아, 위기가 있었죠. 왜냐면 가장 이 한명회를 무서워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세조였던 것 같아요. 세조가 너무 이 공신들의 힘이 세니까 계속 종친을 끌어들여요. 그러다가 세조 14년, 세조 말년이에요. 이때 무슨 일까지 일어나냐면 구성군 이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최연소 기록입니다. 28살에 영의정이 돼요. 그리고 남이, 강순, 조성문 등이 오의도총관에 올라가게 되면서 의정부는 구성군이 장악을 하고 군부는 신진 무장들이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구신들을 조금 뒤로 밀어내면서 종친과 신흥 무인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랬다가 이때 이시의 난이 터지거든요. 이 시의 난을 진압했던 게 구성군 이준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를 다 모았었을 때 명나라가 요청을 해요. 명나라 와서 야 니네 좀 우리 좀 도와. 지금 저기 여진족 중에 이만주란 세력이 있는데 요 세력과 이 자식들이 문제가 일으켜 이걸 같이 좀 무너뜨리자 하니까 콜을 해서 남이가 군대를 끌고 가서 여진족 토벌에 또 성공을 해요. 이러면서 세조 말년에 갑자기 이 구성군과 남이 이런 사람들이 확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 이시의 나는 사실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데 근데 이런 표방을 하잖아요. 아 사실은 내가 한명의 신숙주 다 내 라인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근데 그걸 솔직히 세조가 몰랐겠어요? 근데 이걸 갖고 세조가 사실상 이시의 난을 진압하면서 한명의 신숙주 등을 엄청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공신록에서 아예 빼버리고 딱 이제 이 신진무장으로 딱 세팅을 해줘요. 요게 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세조가 죽어요. 그 다음 왕이 예종이거든. 우리 예종도 했어요. 근데 문제 뭐냐? 예종 얘란 말이 좀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친구도 좀 그런데 이분이 개념이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낡은 노신들을 어찌됐건 좀 정리를 해야지 좀 더 새로운 시대를 열 거 아닙니까? 앞 시대에 있었던 부작용에 가장 큰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종이 웬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이나 구성군 같은 애들 싫어해. 신진 세력을 싫어해. 근데 그때 유자광이 남이 영모 사건을 탁 고발을 해요. 거의 기획성 고변이에요. 이러면서 남이와 소위 말하는 이 신진 세력이 이때 예종 때 다 몰락해요. 예종 때 몰락을 하면 그러면 누가 권력을 잡겠어? 가만히 있어도 한명이야 구신들이 권력을 잡죠. 그리고 예종이 일찍 죽잖아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누구야? 내 사위인 성종이잖아. 짜자잔 또 살아나게 됩니다. 한명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됐었던 이 구조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그 뒤를 이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명회를 보면서 나도 한명회처럼 기가 막힌 기획과 행동을 통해서 모든 권력을 내게로 끌고 오자. 짜잔! 다음 주에 뭐 할지 알겠죠? 다음 편 유자광 어때요? 돌아온 조선왕실록 보다 화끈하고 또 자극적이고 재밌죠? 오늘 이걸로 끝 마무리 짓겠습니다. 멤버십 함께 해주시는 가족도 그렇습니다. 미래님 너무 감사하고요. 새로운 미래님의 에일리킴 그리고 김영란님 가까운 미래 제로님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스펠링이 다 해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멋진 컨텐츠로 또 멋진 호흡으로 함께 기쁜 시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